오늘은 이제 난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기 난간 만드는 방법. 자, 정면에 대한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 정면도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정면도만 있는 게 아니고 평면도도 필요해요. 이렇게. 바로 이 부분이 난간이죠. 계단, 난간. 아, 여기 문도 있군요. 우리 문도 만들어야 되는군요. 자, 문부터 만들어 볼까요? 자, 렉탱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틀이죠. 문 틀부터 만들고, 푸시앤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얘는 유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가운데다 놓으면 되죠. 그리고 여기가 문이죠. 여기가 문입니다. 자, 문 부분에 사각형들을 쭉 그려가 보죠. 자, 먼저 이거부터요. 푸시 앤 풀. 자, 이렇게 뒤쪽으로. 자, 뒤쪽으로 40mm. 이렇게 뒤쪽으로 40mm. 그리고 나서 다시 렉탱글. 먼저 두께부터 주고 시작하세요. 자,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을 이동하면 돼요. 이동하기. 지금 좌우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이렇게. 화살표를 눌러보세요. 화살표를 누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면의 움직임에 대한 방향을 제어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면의 움직임의 방향을 제어하고 두께를 10mm만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안쪽으로 이렇게 모습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그리고 서클. 이레이즈. 자, 얘 같은 경우는 옵셋을 쓰시면 돼요. 옵셋. 다시 옵셋. 자, 면 두 개 선택하고 이동. 자, 면 방향 제어하고요. 10mm.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다만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 보시면 모서리들 보이시죠? 이 모서리를 한 개씩 한 개씩 다 연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모서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연결해 줍니다. 이게 조금 귀찮은 작업이긴 한데 최대한 확대를 해서 모서리 부분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요. 자, 다시 볼까요? 라인. 자,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모서리를 다 끝점에서 끝점으로 연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동. 10mm. 그러면 이렇게 깨끗하게 모습이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 후, 자,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얘 두께가 얼마였을까요? 테이프 20mm네요. 자, 옵셋 20mm. 자, 선택하고 다시 이동하기.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요. 그러면 모습이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옵셋 20mm 선택하고 이동하기. 20mm만 이렇게요. 모양을 만드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 유리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디자인은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자,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그러면 문이 완성이 됐습니다. 문하고 해서 메이크 그룹. 자, 여기다 두셔도 되고, 뭐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 넣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100mm 안쪽으로 넣어 볼까요?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도 되고. 자, 그 편하신 대로 문을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자, 문을 완성시켜 보시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계단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계단을 만들어 봅시다. 계단은 여기 있는데, 자,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시고, 한번 또 그리고, 자, 한번 또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리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푸시 앤 풀로,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자, 밑으로 뒤집으면 구멍이 나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선을 하나만 그려주세요. 그럼 면이 막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라고요?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동해도 좋지만 이렇게 푸시 앤 풀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계단은 완성이 됐네요. 자, 자, 여기까지 하고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는 걸 잘 보세요. 좌측면이든 우측면이든 도면 하나 끄집어냅니다. 이렇게요. 자, 평면도 빼고. 보이시나요? 이 부분. 요거. 그리고 요거. 난간 손잡이입니다. 요게 난간 손잡이에요. 자, 난간 손잡이를 그릴 겁니다. 라인. 자, 그냥 무턱대고 그리면 안 되겠죠. 자, 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화살표 방향을 이용하면 선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요. 일단 하나를 끄집어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만 그릴 거예요. 자, 이렇게 끄집어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요. 난간 높이가 여기까지예요. 자, 렉탱글. 그 다음 라인. 우리한테 있는 건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서 선을 쭉 긋습니다. 그으면 이렇게 선을 그릴 때 이렇게 선홍색 선이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요? 연장선이란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이렇게 빨간색 선이 나오면 이 빨간색 축과 동일한 방향이라 그랬죠. 자, 초록색 선이 나오면 초록색 선과 동일한 방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 파란색 축과 동일한 방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선홍색 선이 나오면 연장선이란 뜻이 돼요. 이렇게 쭉 연장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연장선을 그리는 거예요. 자, 테이프로 여기 높이를 따져봅니다. 45mm네요. 그러면 자, 이 선을 카피 45mm 여기네요. 자, 필렛 기능이 트림 기능이 없으니까 이레이즈로 선이 안 만났네. 어딘가 선이 삐뚤어졌네요. 그러네. 그죠? 어딘가 선이 삐뚤어져서 안 나오는 거죠. 원래 이 선과 이 선이 정상적으로 마주치게 되면 여기가 면이 들어간단 말이죠. 면이 안 들어간 걸로 봐서는 위치가 안 맞은 듯 합니다. 자, 그럼 테이프로 높이를 재볼까요? 950mm네요. 라인. 자, 여기서부터 선을 그리고 이동하기 950mm. 그러면 네, 선이 마주친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여기서부터 다시 아래쪽으로 카피 45mm. 필요 없는 선들 삭제. 라인 끝점에서 끝점으로. 자, 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얘가 난간 손잡이란 뜻이죠. 자, 지우고 트리플 클릭 이동하기. 바로 요 점이 어디로 가요? 여기인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돌출해 놓으면 얘가 난간 손잡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난간 손잡이가 아이고야, 네, 이렇게 있는 거죠. 난간 손잡이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난간 손잡이를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윈도우 메뉴에 보시면 바로 얘요.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케치업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3D 웨어하우스하고 익스텐션 웨어하우스하고 이 두 가지입니다. 3D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 우리는 지금 컴포넌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불러드리고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스케치업 유저들이 자기가 만든 모델 데이터를 올려놓고 서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 유료이기도 하고 어떤 건 무료이기도 하고, 네, 유료 무료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 데이터를 정말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3D 맥스나 여타 다른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 이 3D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스케치업은 그냥 별다른 노력 없이 모델링 데이터를 3D 웨어하우스나 혹은 컴포넌트에서 그냥 검색함으로 그냥 불러올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제가 3D 맥스를 되게 오래 썼는데
할 때마다 늘 불편을 느꼈던 게 그거예요. 데이터를, 그러니까 모델링 데이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기껏 구해왔는데 잘 맞지도 않고 데이터 크고 호환도 안 되고 뭐 등등등.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스케치업은 3D 웨어하우스라는 아예 얘네들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스케치업을 개발한 회사에서 아예 공유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맥스를 쓰다가 스케치업 쓰면서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얘예요. 공유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익스텐션 웨어하우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령어가 몇 개 없어요. 그죠? 이게 명령어가 다가 아니에요. 3D Max 같은 경우, 그러니까 3D Max랑 얘랑 비교하면 명령어가 한 5분의 1밖에 안 돼요. 3D Max가 한 5배에서 10배 정도로 명령어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3D Max 같은 경우. 모델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스케치업은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델링 하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걸 뭘로 메우냐면 바로 익스텐션 웨어하우스로 메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명령어를 여기서 검색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추가 설치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통틀어서 다 플러그인이에요. 플러그인이 뭐예요? 플러그를 꽂으면 실행하는 거. 이걸 플러그인이라고 그래요. 네. 내가 명령어를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플러그인이라고 합니다. 뭐 3D Max도 플러그인이 있고 포토샵도 플러그인이 있고 스케치업도 플러그인이 있어요. 근데 다만 스케치업은 플러그인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르냐면 루비라고 부릅니다. 보석 루비 있죠. 네, 루비라고 해요. 왜 루비라고 하냐면 이 플러그인을 개발하는 개발 언어가 루비라는 언어를 통해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루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케치업 할 때 너 루비 있니? 라고 물어봐요. 나 루비 뭐뭐뭐 있어. 이건 플러그인을 뜻하는 겁니다. 모델링 소스는 대부분 다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3D 웨어하우스에 있으니까.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 들어가면 자,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떠요. 플러그인들이 이렇게 떠요. 명령어들이 떠요. 내가 여기서 명령어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얘도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과정 중에 두 개가 더 필요해요. 하나가 뭐냐면 패스카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패스카피. 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이 누르시고 자, 로그인 하면 돼요. 로그인, 사인 인투 컨티뉴 그러면 로그인 하라는 얘기죠. 로그인하고 그 다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면 바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이쪽 분야로 계속 일을 할 거면 여기 회원가입을 미리 해두세요. 근데 여기서 하지 마시고 크롬이나 혹은 익스플로러를 띄워놓고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세요. 여기서 회원가입하면 비밀번호를 바꿔야 돼요. 이상하게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롬에서 3D 웨어하우스라고 검색을 한 다음 거기서 회원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굳이 여기서 비밀번호 바꿀 이유가 없고요. 여기 회원가입할 때 비밀번호가 첫머리 글자 대문자입니다. 비밀번호 첫머리 글자가 대문자고 중간에 특수문자 하나 들어가야 돼요. 이게 특징이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미 설치가 돼 있어요. 3D 웨어하우스에서 우리가 설치해야 될 게 패스카피하고 웨일드입니다. 얘를 어디서 찾냐면 여기서 찾아요. 익스텐션 메뉴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미 나와 있습니다. 패스카피, 웨일드 세팅 이렇게 있을 겁니다.
Vlay라고 또 있죠. 이 Vlay가 바로 플러그인이에요. 원래 스케치업은 렌더링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렌더링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기 위한 명령어, 플러그인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게 Vlay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마 다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럼 패스카피하고 먼저 웨일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웨일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조인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CAD에 조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자, 보시면 선들이 이렇게 다 하나씩 떨어져 있죠. 그죠? 근데 이거 다 선택하고 웨일드. 그러면 하나로 만들어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폴리선으로 만드는 명령어가 웨일드입니다. 웨일드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용접이란 뜻이에요. 용접하다란 뜻이, 그러니까 실제로 기계 용어에서 용접이 웨일드입니다. 접합하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조인 기능이란 뜻이에요. CAD의 조인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스케치업의 웨일드 명령어입니다. 선 선택하고 혹은 선 원 선택하고 웨일드 버튼 딱 누르면 이렇게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원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웨일드된 패스가 있고 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려보실까요? 다음 보시면 바로 패스카피입니다. 패스카피는 먼저 경로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 객체를 클릭해 주세요. 이때 객체는 다시요. 이때 객체는 그룹이어야 합니다. 객체는 그룹이어야 돼요. 경로 선택하고 패스카피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원이 쭉 복제된 거 보이시죠? 이때 여기에 간격을 입력하면 돼요. 간격이요. 예를 들어서 300mm. 그러면 300mm 간격으로 쭉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경로 한쪽으로 쭉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네. 자, 보시면 그룹을 열어보시면 바로 여기 좌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바로 이 중심 좌표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표를 움직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얘를 자, 이렇게 선택해서 원점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되겠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요, 여기 프로텍터 밑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UCS 바꾸는 명령어예요. 엑시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원점 X방향, Y방향 축의 위치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그룹을 오픈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축이 어디 있나요? 이렇게 왼쪽 끝에 있죠. 축의 위치가 어디로 와야 돼요? 원의 중심에 와야 돼요. 어떻게 바꿔요? 얘를 이동하거나 아니면 축을 이동시키거나 두 가지 중 하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축을 이동합니다. 엑시스 명령을 이용해서 원점 X방향, Y방향. 그러면 이렇게 축의 위치를 바꿨어요. 다시 봅니다. 경로 지정하고 자, 패스카피 그리고 클릭
어떤가요? 이번에는 경로 중간으로 쭉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웨일드와 패스카피 사용하는 방법 이해되시죠? 패스카피가 결국은 뭐냐면 패스 어레이, 경로 배열이란 뜻이죠. 자, 지우고 하나 더요. 이거 하기 전에 자, 얘를 분해를 했습니다. 자, 얘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게 뭐냐면 컴포넌트예요. 제가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점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룹은 그냥 복제하면 그걸로 끝나지만 컴포넌트는 어떻게 돼요? 복제된 것과 원본이 다 똑같은 형상을 이루고 똑같이 수정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 make 컴포넌트를 할 겁니다. 컴포넌트를 했더니 여기 축의 위치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이름 정하고 내용 적고 축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 일단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 set component axis 있어서 여기서 축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축의 위치 바꿀 수 있어요. create. 자, 보시면 축의 위치가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네. 경로 지정하고 패스 카피. 당연히 이렇게 나오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자, 선택하고 원점으로 이동합니다. 자, 보세요. 원점으로 이동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같이 이동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그룹은 어떻게 됐나요?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컴포넌트는 어때요? 원본을 수정해버리면 그냥 수정이 되니까 편한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얘를 응용해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난간봉이에요. 근데 난간봉의 크기가 달라요. 자, 서클 라인, 서클, 그 다음 푸시 앤 풀. 이렇게 생겼네요. 이게 난간입니다. 여기 현관 난간의 난간봉이 되는 거죠. 여러 개가 복제가 되니까 얘도 make 컴포넌트를 할 겁니다. 자, make 컴포넌트 이때 축의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set axis component axis 누르면 이렇게 축의 위치가 어디로 와야 돼요? 이 원의 중간 바닥으로 와야 되겠죠. X 방향, Y 방향. 그러면 축의 위치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야만 온전한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싹 뒤집습니다. 바로 여기요. 경로를 여기다 그리는 겁니다. 라인 이렇게요. 얘가 경로인 거죠. 자, 이때 여기 요 라인의 중간되는 지점. 이거.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자, 끝나는 부분은 여기서 끝나야 되겠죠? 자, 클릭하고 그 다음에 웨일드. 네, 웨일드 됐네요. 자, 경로는 지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 카피. 그리고 간격이 300mm. 자, 지금 경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야죠. 네. 이렇게 내려야죠. 하나 더 내려와야 되네요. 아쉽게도.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라인. 자,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요. 웨일드. 자, 얘를 밑으로 내려볼까요? 이렇게 Z 방향으로. 그 다음 패스 카피. 자,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만큼 떠 있을 거예요. 이 도면 자체가 요만큼 떠 있어요. 사실은 여기가 그라운드입니다. 여기가 그라운드예요. 자, 어떻게 확인하냐면 바로 여기요. 테이블 보면 여기서부터 150이죠? 여기서부터 150이죠? 그런데 여기는 230입니다. 그죠? 네. 다시 말하면 150대는 이 부분. 이렇게가 사실은 그라운드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가 그라운드입니다. 여기가 그라운드예요. 이렇게 그라운드입니다. 이렇게 그라운드예요. 보시면 이렇게 그라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그라운드 모습이 완성이 돼요. 여기가 그라운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양이 완성이 됐으니까 자, 얘는 빼고 요 부분만 다시 선택을 해서 어디로 가요? 옆으로 복제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요. 그러면 자, 이 앞쪽에 난간이 쭉 완성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난간을 완성시켜 보시죠. 난간은 완성시켰네요. 자, 첫 번째 거는 삭제하고요. 자, 이러면 난간까지는 됐고요. 그 다음, 자, 이제 좌측면은 필요 없고요. 이번엔 평면도를 꺼내놓고 지금 보이시는 여기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 얘가 난간입니다. 여기 테라스 부분이에요. 테라스를 그려야 되겠죠? 자, 렉탱글 어디까지일까요? 여기까지일까요? 자, 다시 선을 쭉 따라옵니다. 엔드 포인트부터 엔드 포인트까지.
다시 말하면 여기가 원의 중간점이란 얘기죠. 다시 볼까요? 선의 끝점에서 선의 끝점으로 여기가 원의 중간점이란 얘기죠. 네. 이쪽은 잘 맞았는데. 자, 어이구. 얘는 자, 잠가놔야 되겠네요. 이런 모습이고요. 다시 볼까요? 서클. 안 맞네요. 위치가 잘못된 것 같네요. 자, 위치가 여기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따냅니다. 자, 요 간격이 얼마냐면 100mm예요. 자, 얘를 이동시킵니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죠. 푸시 앤 풀.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요 끝에 부분만 빼고 옵셋 아까 측정했죠? 100mm. 자, 뒤집습니다. 물론 안 뒤집어도 상관은 없어요. 뒤집어도 되고 안 뒤집어도 됩니다. 푸시 앤 풀 여기가 조금 이렇게 내려와야 되겠죠. 얼마만큼 내려오면 될까요? 테이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이니까 아래로 100mm만 더 내려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100mm. 그래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mm. 자, 다시 뒤집습니다. 옵셋 100mm, 푸시 앤 풀 100mm. 이렇게요. 이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를 조금만 더 내려봅시다. 50mm 더. 그러면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테라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실까요? 도면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100mm 내려가는 거 맞고요. 여기도 100mm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이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제 난간을 만들 건데 여기 난간 손스칩 난간 있죠? 요건 어떻게 하느냐? 얘를 복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요.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면만 선택합니다. 우리 늘 잘 쓰는 거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그 다음에 그룹 풀고 컨트롤 V. 자, 복제된 거 보이시나요? 네. 이 상태에서 여기다 갖다 대면 되죠. 그 다음 푸시 앤 풀,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어떤가요? 그러면 금방 복제됐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엔 바로 얘죠. 라인을 하나 중간에 그리고 서클, 다시 푸시 앤 풀. 자, 얘를 빼보겠습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이동. 이상하게 만들어졌네. 다시 라인, 아니 그냥 테이프로 그려볼까요? 테이프 60mm네요. 높이는 1055네요.
서클 반지름 30, 푸시 앰플 1055. 네, 그냥 이렇게 그려도 돼요. 트리플 클릭. 자, 메이크 컴포넌트. 자, 셋 엑시스. 자, 원의 중간이죠. 원의 중심에다가 원점, 그 다음에 X 방향 한 번, Y 방향 한 번, 그리고 크리에이트.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공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제 뭘 그려야 돼요? 패스를 그려야 됩니다. 보시면 여기 중심점의 위치들이 이렇게 따박따박 찾아져요. 이렇게 갖다만 대도. 네, 중심점의 위치를 이렇게 찾아봅니다. 자, 그 다음 중심, 시작, 끝.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만 있으면 돼요. 라인,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요. 중심, 시작, 끝. 라인, 다시 한번 라인으로, 그 다음에 선을 트리플 클릭하면 한 번에 쭉 선택이 될 거란 말이죠. 이때 웨일드. 그 다음 경로 선택하고 패스 카피. 간격 300mm.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얘네들을 복사합니다. 자, 그룹으로 만들고 복사. 그 다음에 곱하기 2. 그러면 이렇게 정면에서 왼쪽 부분에 테라스가 끝났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 면이죠. 이 오른쪽 면에다 할 겁니다. 이번엔 조금 빨리 해볼까 합니다. 자, 그리는 방식은 똑같아요. 자, 아크, 시작, 그 다음 필요 없는 거 바로 이레이즈 하시고, 그 다음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동해서 위치 잡아주고 푸시 앤 풀로 다시 옵셋 100mm, 다시 뒤로 돌려서 옵셋 100mm. 자, 푸시 앤 풀 100mm, 100mm.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컴포넌트. 자, 맨 위에만 복사를 하고 붙여넣기. 이동 툴로,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트리플 클릭, 메이크 컴포넌트. 그 다음 경로 그려야죠. 라인,
그 다음에 아크, 중심, 시작, 끝, 필요 없는 부분 이레이즈. 자, 라인, 다시, 아크, 중심, 시작, 끝. 자, 필요 없는 선 빨리 지우고, 라인. 자, 이렇게 선을 그릴 때 잘못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화살표를 이용해서 클릭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라인. 자, 라인만 트리플 클릭. 웨일드. 경로 지정하고 패스 카피. 간격 300mm.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선택하고 자, 메이크 그룹 복제 곱하기 2.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정면에 있는 모양은 끝났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측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우측을 선택해 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면은 필요 없습니다. 정면은 감춥니다. 우측면만 이렇게 있으면 돼요. 근데 우측면은 배면하고 같이 봐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일단 배면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보시죠. 똑같아요. 그리는 방식은 요 두 개가 똑같습니다. 자, 렉탱글. 그 다음 아크. 자, 이레이즈. 어이구야. 잠가야 되겠네요. 다시. 자, 이동하기. 플리벌롱. 다시 이동하기. 렉탱글. 자, 필요 없는 선들 지우고요. 자, 위로 올라가야죠. 이동하기. 푸시 앤 풀. 자, 더블 클릭하고 뺄 거 빼고 옵셋 100mm. 푸시 앤 풀 100mm. 다시 옵셋 100mm. 푸시 앤 풀 100mm. 자, 그 다음 맨 위에 있는 얘만 선택하고 카피. 아직 그룹 설정을 안 한 거죠. 그 다음 푸시 앤 풀 이렇게요.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컴포넌트. 다시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컴포넌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1055. 서클 반지름 30. 푸시 앤 풀 1055. 자, 메이크 컴포넌트. 자, 셋 엑시스. 원점이 여기 X방향
Y방향. 그 다음 라인 아크 중심 시작 끝. 필요 없는 거 바로 지우고요. 그리고 라인 다시. 선이 많이 헷갈리네요. 자, 감추죠. 자, 라인 다시 아크 중심 시작 끝. 자, 필요 없는 거, 아이고, 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다시 라인 트리플 클릭 후 웨일드 선택하고 패스 카피 간격 300mm. 자, 그 다음 나머지 선택하고요. 자, 메이크 그룹. 자, 우측면 꺼내 놓고 복제해야 되겠죠? 카피. 그러면 일단 우측면까지는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이 뒤에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완성시켜 놓으시죠. 자, 난간입니다. 난간을 쓰기 위해서 제가 얘네들을 복사를 했습니다. 자, 기존의 것을 복사를 하고요. 자, 요만큼이 되네요. 분해를 풀겠습니다. 익스플로드. 이 중에 필요 없는 건 뭐냐면 난간봉이에요. 얘네들이에요. 이 난간봉만 필요가 없습니다. 자, 도면도 좀 감춰 볼까요? 자, 난간봉 필요 없고요. 난간만 있으면 돼요. 자, 이때 배면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라인을 따라서 난간이 쭉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 바닥 자체가 요만큼 내려가야 돼요. 테이프 얼마예요? 100mm가 내려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이렇게 100mm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냥은 안 내려가니까 이렇게 100mm를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요. 100mm 밑으로 내려간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또 있어요. 자, 이동하기 이렇게 100mm 그리고 자, 요만큼요. 요 라인만큼 얘가 이만큼 더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얘가 쭉 밀고 들어가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삭제하시면 돼요. 여기는. 여기 면 지금 있죠? 이렇게 면은 삭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면이 또 있어요. 누가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우측면에 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면도 아이고 이거 잠가놨구나. 자, 언락하고 풀어봅시다. 그리고 똑같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러면
똑같이 면이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조금 더 하자면 여기가 이렇게 이 바닥면까지 밀고 들어가면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얘가 이렇게 100mm 더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죠. 얘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밑으로 요걸 참고해서 밑으로 내리셔야 돼요. 밑으로 내려 보실까요? 여기도 이렇게 100mm. 이렇게 이 끝에도 이렇게 파주세요. 모양이 이렇게 되도록. 자, 여기까지 면 정리를 해주시죠. 우측 면도하고 배면도에 대한 면 정리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 뒤에 얘도 푸시앤풀로 쭉 늘립니다. 물론 늘리기 전에 보시면 여기 끊어 주셔야 돼요. 여기를 끊어 주셔야 됩니다. 라인으로 이렇게 끊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식으로 면이 여기만 돌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무브, 아니 렉탱글로 갈까요? 자, 100,100.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돌출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돼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자, 얘는 컴포넌트니까 일단 풀겠습니다.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메이크 유니크가 있고 익스플로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얘를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수정하게 되면 제가 컴포넌트로 했으니까 이 아래까지 다 같이 동시에 수정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이걸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익스플로드, 분해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메이크 유니크입니다. 유니크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특별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얘나 이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유니크하다는 얘기는 얘는 특별합니다. 다시 말하면 얘를 별도로 끊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메이크 유니크 해봤습니다. 그러면 수정해 볼까요? 이 아래쪽으로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수정 안 되죠? 그죠? 네. 컴포넌트를 끊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분해해버리면 컴포넌트가 끊어지겠죠. 다른 하나는 메이크 유니크입니다. 유니크하게 만듭니다 라는 뜻이에요. 얘만 특별하게 만듭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이고. 뒤쪽으로 그 다음 렉탱글 100,100 푸시앤풀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얘만 별도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얘도 make unique. 자, 푸시 앤 풀로 쭉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서, 아니 뒤로 굳이 안 돌려도 아니 뒤로 돌려볼까요? 이렇게 렉탱글, 아니 무브 100mm. 자,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돌출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여기 벽면까지. 이렇게요. 그래야 이 부분이 난간이 완성이 되겠죠. 이 끝에 부분을 안 만들면 난간이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난간이 이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 라인 쭉 선을 그려야 되겠죠. 선을 끝까지. 미드 포인트에서 끝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요. 그 다음 선 선택하고 여기까지 같이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웨일드. 자, 이제 다 됐어요. 패스 카피. 그러면 난간까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 감춰 놓은 것들을 다 풀어 놓으면 네, 이제 완성이 됐네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평면 이렇게 모양이 전부 다 완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제가 화면 구도를 이렇게 맞췄어요. 지금 라인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화면을 좀 보기를 원해요. 자, 어디를 가냐면 여기 씬이요. 장면이란 뜻이죠. 여기 더하기를 누르면 현재 장면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제가 화면을 회전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화면을 회전시켰어요. 그리고 또 더하기. 다시 또 화면을 회전시키죠. 다시 또 더하기. 다시 또 회전시켰습니다. 또 더하기. 장면이 4개 저장된 거 보이시나요? 네,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 장면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있네요. 뷰 메뉴에 애니메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add 씬, 업데이트 씬, 딜리트 씬, 씬을 추가하고 업데이트하고 삭제하고, 그 다음 프리비어스 씬, 이전 씬으로 가고 혹은 다음 씬으로 가고,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플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장면이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장면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스탑. 다시 봅니다. 애니메이션에 세팅이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딜레이 타임이 나와요. 자, 트랜지션 타임이 있고 딜레이 타임이 있고, 트랜지션, 장면에서 장면으로 변하는 시간이고요. 딜레이는 장면에 딱 가면은 멈춰 있는 시간이요. 제가 얘를 0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플레이. 그러면 천천히 이렇게 계속해서 장면과 장면을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씬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이 보는 씬들을 미리 이렇게 저장해 놓고 쓰는 겁니다. 아, 나는 이렇게 남동쪽을 보고 싶어. 아니야, 나는 남서쪽을 보고 싶어. 아니야, 나는 동북쪽을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장면을 저장해 놓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